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마크 영어국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미사고 2학년 문학 시험과 관련하여 분석 자료 만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작년 1년 동안 1학년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4차례나 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도 또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도 그간의 경험과 사실 미사고등학교에서 경험했던 시험의 어떤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학생들 나름대로 이번 문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제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현대시에서 나왔고요. 현대시에서 8문항, 그리고 현대소설에서 6문항,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8문항 나왔습니다. 총 객관식으로 22문항 출제되었고요. 점수로는 36.1, 26.7, 37.2 정도로 그래도 뭐 문항은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동일했지만 뭐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총점 100점 만점에 22문항이었습니다. 출제 작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제 작품은 시험 범위라고 공지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공지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이육사의 교목,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양기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간다, 정철의 송미인곡, 정훈의 탄군가, 요렇게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외부 작품으로는 지금 제가 좌측에 써놓은 것에 우측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작품에서 같이 나왔던 외부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세영의 자화상이라든지 김명인의 그나무, 유치원의 생명의 성을 일장,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나이덕,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리고 정철의 송민국과 붙여서 정철의 내 마음 버여내어라는 시조와 이항복의 철령 높은 봉에 시조 나왔고요. 조우인의 자도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정운의 탄군가에 붙여서는 작자 미상의 사는 적적 월황운해가 나왔습니다. 사설시조. 자, 그러면 크게 세트 구성으로 봤을 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출제 난이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학년도 1학기 미사고 이 문학은 이전 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난이도로 출제됐습니다. 이제 전체 문항 수는 22문항인데 시험지가 이제 9페이지 플러스 1문항 정도예요.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문 분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읽어야 할 텍스트의 부담감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뭐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이제 뭐 이런 되게 정말 엄청 현대시들 중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하면 그래도 외부 지문이라고 들어온 애들이 그렇게까지 난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제 문항은 교과서 내에 제시된 학습 작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요. 내용도 대부분 수업 시간과 보강 자료를 통해서 예측 가능했던 방향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외부 지문 구조가 아주 복잡하거나 고난도의 해석을 요구하는 유형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실히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낯선 작품이나 처음 접하는 유형의 문제에 대한 감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사 선택지를 다룬 문제, 그러니까 5선택지 중에 3개는 지웠는데 2개의 의미가 좀 비슷한 듯도 한데 뭘 지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그런 경우에 감으로 고른 문항에 있어서 오답이 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즉 이번 시험은 기초 개념과 수업 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에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시험이고, 감상력, 추론 능력, 그리고 직관에 의존했던 학생들에게는 선택지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쉽게 써진 시랑 교목이 이제 나왔고 외부 지문으로 두 작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화상 2 그리고 그나무 이렇게 나왔는데 오세용의 자화상은 그리고 김명인의 그나무 모두 자화상은 23학년도 수능 완성이니까 22년도에 학생들이 이제 공부했던 수능 완성의 내용이고요. 그나무는 2011년도 수능에 출제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어차피 문학 문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 작품이 등장하고 등장한 외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오세영의 자화상은 사실 까마귀랑 까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까마귀는 이제 전체가 다 까맣고 까치는 이제 중간중간 좀 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까치는 뭔가 길조로 분류하고 까마귀는 흉조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생각을 이 작가는 뒤집은 건데 이 화자에게는 이 시의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그러니까 화자가 원하는 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원한다라는 건 까마귀는 긍정적 대상물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등장하는 까치는 부정적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까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겨울 되자 온 세상이 수북이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여기에서 까치가 하얗게 눈을 맞아서 분장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까치라는 것이 자신의 본질을 속이는 그런 부정적 대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4번 선택지에 눈이 지닌 색채 이미지를 통해 고결한 삶에 대한 화자의 염원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일단 눈이 지닌 색채 이미지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은 어떤 순수함이나 고결함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눈만 딱 본 학생이라면 이 선택지 그렇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이고 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싫어하고 무엇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틀렸을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지는 제가 뒷부분에도 말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김명인의 그나무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4번에 보기에 불타는 소신공양은 모두 나무의 죽음을 연상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목이 그나무지 않습니까? 이 그나무는 보통 제목으로 설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제목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나무가 화자 입장에서는 되게 동일시되고 싶은 그런 대상이고 연민의 감정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나무가 지금 이제 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되게 뭔가 처리도 좋지 않고 상황도 나쁘고 그리고 뭐 에너지도 좀 공급도 여의치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4번 선택지에 보기에 불타는 소신공양은 모두 나무의 죽음을 연상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소신공양하고 이제 미주가 나왔는데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에게 바치는 일이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공양을 보면 불타는 소신공양은 몸을 태워 부처에게 바치는 일이라고 했으니 죽음을 연상하네라고 생각했다면 그대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시어를 물어보면 그 시어만 보지 말고 그 시어의 앞과 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보통 우리 분장한다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아주 짓궂은 남학생들이 좀 열심히 화장을 한 어떤 여학생에게 야, 저 오늘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다. 그러니까 분장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예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린 그걸 좀 부정적 의미로 갔죠. 그렇다면 지금 분장을 한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불타는 소신공양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저 나무가 뭘 지펴 올린대요. 그 앞에 보면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이걸 지펴 올릴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름이 지치고 만답니다. 우리 보통 어떤 게 지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타는 소신공양은 사실 매우 아주 흐드러지게 된 단풍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도 결국 그럴 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무도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인데 여기서 사실은 여름의 끝 그렇다면 가을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단순히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에게 바치는 일이라는 말만 보고 죽음으로 연결했다면 이 선택지를 고르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건 지난 글씨보다 더욱 중요한 건 그 앞과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9번에서 14번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입니다. 같이 나왔던 작품이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인데 이게 23학년도 고3 육모고요. 이것도 22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22년도에 고3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11번 문항인데요. 11번 문항 이게 이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 과거에 수능에 출제됐을 때 나왔던 수능인지 뭐 학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출제됐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문항 모양이.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초점화자와 제한적 서술자에 대한입니다. 이제 요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의 얘기인데요. 이 제한적 서술자라는 측면이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래봉동에 가야 한다 해서 굉장히 형식상 특징으로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직보 때도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내용들 전달했었습니다. 다음 13번은 문학 감상의 맥락을 도식화한 표인데 제가 직보 날에도 이제 써줬지만 감상 관점에 대한 문제는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뭐 작가, 작품, 독자 그리고 현실 되는 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리고 반용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려면 무엇을 파악해야 하느냐? 그러면 현실이 작품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이기 때문에 제일 두드러지는 건 어떤 연도라든지 특정한 시기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다음이요. 15번에서 18번이고요. 송민곡 이제 나옵니다. 조우인의 자도사가 같이 나왔는데요. 15번에 윗글이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억하고 니은 나오는데 대구의 형식과 의문형 표현이요. 이게 지금 대구법하고 서리법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사 작품에서 대구법하고 서리법이 나올 확률은 100%니까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고. 정 고를 거 없으면 걔를 가장 높은 확률로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거 보라고 시간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구법과 서리법은 매우 높은 확률로 가사 작품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음인데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허탈함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학교에서 표시했었던 어떤 필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에 객관적 상관물하고 이제 감정이입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산물에 화자의 정서를 이입하여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라는 게 이제 틀린 선택지였는데 이게 이제 감정이입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뭐 시험 전날에도 빈배와 반벽청 등이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부분을 상당히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이제 필기 상황 등으로 봤을 때 좀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은 뭐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이제 좀 주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어, 집중도가 높았던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감정이입은 빠지는 것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19번부터 22번이고요. 탄군가랑 사는적적 월화운해가 나왔습니다. 20번 문항에 이제 적절한 것을 하면서 이제 뭐 4번에 곡식이 없어 소씨로 방치하여 녹이 낀 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냥 이제 제가 필기로도 이렇게 소씨로 발여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이 붉은 빛이 의미하는 건 녹이 슬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21번 문항은 사는적적 월화운해, 요게 제가 전날 직보 자료로 제시했던 것 중에 포함되어 있던 보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렇게 비교하는 연습 한번 했었는데 그대로 나와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도움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하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내용들을 좀 분석했을 때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 요구 작품과 감상 중점 작품을 분리하라. 이제 어머님들도 지금 학생들도 봐서 알겠지만 그 교과서에서 주고 있는 작품이 있고 전혀 모르겠는 작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 경우에 암기 요구 작품에 해당하는 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교과서 필기사항이나 수업 중 강조한 포인트들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지문이라면 줄거리, 주제, 표현상 특징까지 모두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고요. 반면에 외부 지문은 대부분 처음 접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학생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상력과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려면 뭘 건드려야 되냐면 2번에 나오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형 선택지에 익숙해져라, 이건데요.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고2에서 고3, 그러니까 고3의 수능, 그리고 학평, 모평에 등장하는 모의고사 유형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 3년간의 뭐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최근 뭐 3년 정도 안에 있는 수능, 기출, 학평, 모평의 어떤 그걸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지들은 거의 뭐 제 생각엔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시간이 좀 있다면 최근 3년 안에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감상, 그러니까 모르는 작품, 낯선 작품, 어려운 작품을 어떻게 감상했느냐, 내느냐,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작품을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계속 시도해보고 자신의 감상 방식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부를 좀 구분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등문학의 출제 구조랑 선택지 유형을 좀 잘 알고 있다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선택지들이 한 문장 탁 보면 머릿속에 팅 하고 떠오르고 그게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시 중에서 이렇게 연애 구분이 없이 돼 있는 그런 시들은 쭉 읽어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해보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의미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학교에서 출제하기로 했던 작품만 다루게 되면 대부분 좋은 결실을 맺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결국 기말고사가 이번 문학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입니다. 뭐 문학이라는 과목은 1년에 한 학기만 하게 되고 이번 학기가 이제 문학을 택한 거고요. 마지막 시험이고 비중상 중간고사에서 현대시와 현대소설 범위가 좀 넓었기 때문에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의 범위가 기말고사는 좀 더 비중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은 이번과 같이 가사 작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현대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고어가 써 있고 현대어로 직접 손으로 쓰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어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와 있잖아요. 그거 현대어로 다 써봐야 됩니다. 한 줄 한 줄. 본인이 현대어 풀이만 완벽했다면 지금 후반부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작업을 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도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적게는 7, 8점에서 많게는 10점 이상씩도 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요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문학 고득점 전략입니다. 특별할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것도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저희 리막학원은 미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고등학교, 미사고등학교, 미강고등학교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별로 맞춤 내신 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도 준비하고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모르거나 어려운 질문들은 항상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 수업도 있고요. 국어 수업도 있고 이번에 영어 성적도 대부분 학생들 많이 향상된 상태여서 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고요. 중간고사 이후 뭐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인데 내일부터 어디 가잖아요 학생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 수업 없고요. 다음 주 초까지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수업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업은 영어 수업은 5월 아마 8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5월 8일부터 시작하고요. 국어 수업은 5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은 현재 그때부터 2주만 고등학교 2학년은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고요. 5월 24일 그러니까 셋째 주부터죠. 넷째 주부터죠. 그때부터 학교별 내신 시작하고요. 미사고등학교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블로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업과 관련한 각종 문의들은 031-792-53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대부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 전달드리고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나 상황상 제가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결과와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